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긴급 이슈로 인해서 특집 강재민 한국사 유튜브 방송을 할까 합니다. 무슨 일이냐? 원래는 준비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바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 대협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저는 너무나도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준비되었던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중단하고 오늘 특집으로 내보내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뭐냐?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전범기업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얼마나 많이 착취했습니까?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죠. 이에 대해서 그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확정 결과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일본 전범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한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역사의 승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일본 전범기업들은 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전 정권이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면서 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변경해라.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게 됩니다.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장이, 행정부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변경할 수 없죠. 일본의 엊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입니다. 깡패 놈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내셨던 논리가 뭐냐면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일이죠. 한일협정 체결로 대일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들이 대일배상 청구권은 이미 한일협정 결과 소멸됐다는 논리를 펴는데 사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대일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겁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일배상 청구권을 제기한 것은 어렵게 되었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일본 전범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일배상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권리는 살아있다고 보는 게 현재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억지 논리를 쓰면서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깡패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꿈쩍 안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일본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수출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못됐고 글러먹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굽히지 않았죠. 맞섰습니다. 그래, 네가 수출 규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품 다른 데서 소입하거나 자급자족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탓입니까? 저는 어느 정부를 편드는 거 아니고 진보와 보수 누구 편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조치였죠. 우리가 일본 정부한테 굽힐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바로 일본 정부였거든요. 그런데 새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조속하게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겠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환영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일본과 언제까지 과거사에 얽매여서 원수를 지낼 수 없죠. 일본과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면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된다. 왜? 나치 침략을 받았던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당연히 지금 독일과 잘 지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독일과 잘 지냅니다. 근데 독일과 잘 지냈었던 전제가 뭐였죠? 바로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거든요. 독일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 인정하고 배상금도 다 줬어요. 그리고 궁극제의 길로 안 나갔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서로 좋은 이웃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과거사 인정 안 해. 참여 안 해. 책임은 모호하게 돌려. 계속 궁극주의로 나가. 독도 적의 땅에 우겨. 역사 교과서 왜곡해. 그런데 무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되겠습니까?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일본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변하지 않고 지금도 더 극우의 길로 가고 더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몇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또 제가 특집 또 찍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오늘 협상 결과를 발표했죠. 그 내용은 뭡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일본 전범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 싫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해주자. 제3자 배상입니다. 아니 잘못은 일본 기업이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일본이 저렇게 버티니까 우리 기업이라도 저 피해자들 위로해주자 하면서 돈을 주겠대.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한테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가해자가 번드시는데, 가해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가해자가 돈을 안 주니까 제3자 돈을 뺏어서 그 돈 누구 돈입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 돈으로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 사과, 반성 항상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옛 담화를 개성한 형식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은 바로 그 위안부 합의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반대하죠. 피해자들 싫다잖아요. 할머니들 싫다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를 합니까?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내용도 엉성했죠. 아니 그렇게 그 꽃다운 처녀들이 엄청나게 성착취를 당하고 성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돈이 그저 100억이야. 일본한테 100억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각 총리 대신했던 아베가 얼마 전에 암살당했죠. 아베 신조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사과도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과도 아닌 사과를 합니다. 애매하게 넘어간 겁니다. 또다시. 지금 피해자들이 원한 건 뭐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사죄와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사과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배상과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맞아졌던 이 위안부 합의는 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돈도 불충분했고 다시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바로잡는다는 수정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더 후퇴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참사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왜? 제3자가 대신 배상한대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피해한대.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배상한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도 또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내몰라랍니다. 누구를 위한 협상이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제대로 된 역사입니까?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유럽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치의 침략을 받았던 프랑스, 폴란드, 수많은 국가들 있잖아요. 폴란드가 정말 많이 당했죠. 이런 나라들이, 예를 들면 폴란드가 독일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사과해요. 돈도 제대로 안 줘요. 폴란드 기업이 대신 폴란드한테 돈을 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독일 정부는, 독일 총리는 우리는 그냥 좀 유감이네, 좀 미안하네, 잘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배상은 못 해주겠네, 우리 잘못이 아니니까. 그래서 폴란드 기업이 폴란드 피해자한테 돈을 줘요. 그 나라 폴란드 대통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정부는 전복됐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역사를 가르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보자. 진보와 보수 이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한 평가,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공이 있고 과가 있고, 근데 공을 더 많이 볼 것이냐, 과를 더 많이 볼 것이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그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친일 매국노를 미화시키는 행동은 절대 안 돼. 이거는 일루 보편적인 가치다. 우리가 생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떠나서 일제의 침략,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매국노를 미화하는 이러한 것은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강제징용 해결이 아니라 역사를 퇴보시키고 후손들한테 큰 짐을 지우게 된다. 이렇게 한번 협상해버리면 다시 번복하기가 정말 힘들어야 된다. 이 나라는 그들만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나라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나라다. 그들이 후손들한테 이렇게 큰 역사적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갑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저도 빨리 과거사 문제가 조속히 매듭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도 닦이고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해서 서로 잘 사는 그런 한일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과거사 문제를 애매하게 듣고 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역사 강사를 시작한 이유도 뭐냐? 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 스타 강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돈 벌러 한 거 아닙니다. 물론 먹고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제 분에 넘치는, 제 복에 넘치는 돈이 혹시 들어올 일이 있다면 저는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약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많은 분들한테 역사를 알려서 그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죠. 저는 역사를 하는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은 나라를 잃어버린 심정입니다. 저는 누구를 편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 강사는 개인적인 사견은 있을지라도 공식적인 강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고 민족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역사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일본한테 또다시 면죄부를 줘버리면 일본의 군국주의 발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까미가 한 말이었죠. 저는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협상 다시 하시고 정말 제대로 협상하셔서 과거사 문제에 매듭짓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가는 그러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를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이 정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는 다르잖아요. 어떤 대통령도 어떤 왕도 조선시대 왕들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정치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팔아먹지는 마라. 역사를 말아먹지는 마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이 마음은 참담한 마음이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강의를 옆으로 치우고 오늘 특집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여러분 역사 공부 제대로 하시고 역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를 접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의 잘못된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될 때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힘든 길 외로운 길 가잖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막막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안중근 의사한테도 기도를 하고 안중근 의사 유언도 되새기고 조마리아 여사,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유언을 매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 왜 매일 아침마다 조마리아 여사와 안중근 의사와 이봉창, 윤봉길,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암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바로잡고 저 자신을 흔들리는 제 마음을 바로잡고 저도 그분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은 살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냅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준비했던 강의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